계약의 마지막 해에 놓여 있는 감독들이 5분이 계세요. 네. 절반이나 지금 감독들이 올 시즌이 계약이 마지막입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소개해드리겠지만 네. 요새 뭐 계약 기간이 그렇게 의미가 크진 않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계약의 마지막 해 LG 트윈스 염경엽 감독 3년 21억의 마지막 해고요. 네. 박진만 감독도 3년 12억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리고 두산의 이승엽 감독도 3년 18억의 마지막 해고 SSG 랜더스의 유승경 감독은 2년 계약을 했는데 네. 지난해에서 네.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고 홍기 감독도 3년 계약을 해서 올해가 마지막 시즌이 됩니다. 절반이나 이제 계약 마지막 해가 돼서. 근데 팬들은 이 감독 교체를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이야기 조금 할까 고민하고 있었긴 했거든요. 네, 근데 주제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팀 사정을 보면은 목표로 두고 있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어요. 5개 그렇죠. 팀이. 하지만 5개 팀 중에 그래도 꽤 많은 팀이 지금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성적을 내야 뭔가 이제 재계약도 이루어진다. 네, 감독도 잘 알거든요. 네, 지금 그럼요. 내 팀의 목표가 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게 감독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뭐 지금 기사에 나왔는데 사생 결단 시즌인 팀이 이 5팀 중에 한 최소한 3팀은 되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승 정말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팀이 그래서 다가오는 시즌이 이제 흥미롭습니다. 일단 기사에도 염경엽 감독이 딱 나왔는데 23년에 우승을 했고 네. 예, 사실 이제 디펜딩 챔피언으로 24시즌도 기대를 했는데 어쨌든 3위를 했어요. 네. 뭐 2연패를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을 냈고 또 특히 이제 2024 시즌은 불펜이 24 시즌에 불펜 23 시즌에 우승할 때 불펜이 좋았는데 전력 누수가 좀 있었잖아요. 네. 네. 예, 올해는 이제 선수도 좀 보강이 됐기 때문에 25년은 할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아마 최소 목표가 제가 봤을 때 한국 시리즈일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어쨌든 장현식 선수를 이제 52억 그렇죠. 원 보장으로 데려오면서 사실상 거기서 이제 목표를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는 최소 목표가 한국 시리즈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뭐 우승하면 더 좋겠지만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25 시즌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LG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2연패 또 꾸준히 이제 가을 야구를 갈 수 그쵸. 있는 그런 팀은 된 것 같고 특히 이제 지난해 뭐 3위도 잘한 거 아닙니까? 뭐 누수가 있긴 네, 했는데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기대치가 또 워낙 높았으니까 아쉬움도 있는 거고 LG 구단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이제 연속 우승을 해본 적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있었는데 어쨌든 계속 윈나우를 LG는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또 LG 팬들은 우승에 대한 기대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맞물려서 정말 뭐 LG에 있어서도 25 시즌은 그렇죠. 사생 결단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장현식 또 김강률 김강률. 또 몇몇 네. 선수들 이제 불펜 보강이 됐으니까 올해는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염경엽 감독도 계약의 마지막 해고요. 네. 이승엽 감독도 계약이 마지막 해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승엽 감독은 감독 부임 자체가 어마어마한 뉴스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워낙 스타 출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고향 팀이 아닌 두산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게 뭐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두산 야구가 아닌 이승엽의 야구를 입힌다 이런 느낌도 좀 가졌을 텐데 2년 연속 가을 야구는 가지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고 특히 24 시즌은 역대 처음으로 역수입을 당했기 네, 때문에 여러모로 이게 조금은 좀 기대보다 많이 못 미치는 성적이었어요. 일단 가을 야구에 네. 조금 약한 모습이 좀 나와가지고 가을 야구 갔는데 이승엽 감독이 가을 야구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긴 적이 없어요 지금. 다 졌나요? 네. 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두산 팬들은 특히 두산은 가을 야구 엄청 강했던 팀이기 맞아요. 때문에 가을을 정말 네. 길게 보내온 팀이죠. 네, 그런 팀이기 때문에 팬들 성에는 좀 안 찬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사실 24 시즌이 끝나고도 네. 조금 내부 논의 있었대요. 네, 이승엽 감독과 계속 가야 하나 말아야 되냐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다가오는 시즌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이승엽 감독이 맡았을 때의 두산은
그때 이제 하위권으로 내려앉은 해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바뀌었죠. 네, 네. 다시 두산을 올릴 수 있냐 이게 큰 과제였는데 어쨌든 가을 야구의 진입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이 마무리가 중요한데 가을 야구에서 이 시즌 마무리가 너무 안 좋았기 네. 때문에 두산 팬들이 많이 실망하는 것 같고 두산의 목표도 전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일단 전력이 특히 마운드 전력은 굉장히 괜찮아요. 두산이 그렇죠. 좋은 젊은 투수가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살리느냐가 과제일 텐데 두산 또한 최소한 24년도보다는 높은 성적을 내야 된다. 네. 그렇게 와일드카드 생각- 결정전 이상은 네. 충분히 예. 이상은 가야 지금 또 네. 이제 그래야 좀 재계약 명분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목표가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전 두산도 네. 그래. 예. 근데 두산이 사실은 물론 이제 뭐 저 양의지라는 걸출한 스타도 있고 뭐 김재환, 양석환, 홈런포도 있고 특히 그 24시즌 그 선발 로테이션을 외국인 투수가 다 걸으면서 네. 참 어렵게 시즌을 꾸려와서 사실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가장 빨리 외국인, 가장 확실히 외국인 선수 꾸렸잖아요. 네. 근데 그마저도 이제 네. 또 한 선수가 또 다시 아파서 바뀌긴 교체됐죠. 했지. 시작부터 제일 또 빠른 교체했어요. 그러니까요. 두산이.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FA 시장이라든가 트레이드 시장에서는 전력 보강을 그렇게 명확히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철원을 보내고 뭐 받은 선수는 있지만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두산의 과제인 것 같아요. 투수는 그래도 젊은 선수들이 잘 올라오고 있고 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투수 리빌딩은 매우 순조로운데 야수 리빌딩이 굉장히 부진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김민석 선수를 받은 것도 좀 이제 젊은 야수를 좀 수혈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두산은 그러니까 뭐 감독이 뭐 감독 따라 구단이 움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젊은 야수들이 좀 올라와야 이제 김지호 선수도 은퇴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두산에서 정말 오랫동안 유격수를 그 맡았던 부분이 제일 네. 걱정이에요. 엄청 김재원 커요. 은퇴했죠. 유격수예요. 그리고 허경민이 아, 이적회를 그렇죠. 떠났습니다. 네. 맞네요. 네. 저는 3주간이 이 비었네요. 이게 왼쪽이 네. 물론 이제 누군가 채우겠죠 젊은 선수로. 야 근데 수비에서의 어떤 키 역할, 핵심 역할을 했던 맞아요. 두 선수가 빠졌다.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결국에는 3주간이 조금 예, 야수 리빌딩이 얼마나 잘 되느냐, 야수진에서 얼마나 새 얼굴들이 젊은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두산의 25시즌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이승엽 감독에게 25시즌은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을 새롭게 키울 수 있느냐 여부가 달려 있는 정말 중차대. 뭐 본인의 계약도 달려 있지만 네, 스타잖아요. 네, 스타이다 보니 어찌됐건 그 야구 감독으로서의 이미지가 결정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선수로서 스타였고 감독으로서도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럼요. 생각해요. 네. 가을 참치님 슈퍼챗 주셨습니다. LG 팬인데 잠실 더비 한국 시리즈 보고 싶다. 양팀 외국인 선수 좀 기대. 엘두전? 엘두전을 이제 이게 보고 싶다. 얼마 안 남았어요 유효 기간이. 그런데 잠실 야구장이 없어지잖아. 네. 잠실에서 네. 하는 게 유효 기간이 그러니까 없네. 얼마 안 남았어요. 맞네요. 그러니까 계획대로라면은 26년도까지예요. 잠실구장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게. 없습니다, 이거. 앞으로 잠실이 2시즌밖에 안 없어지니까. 남았어요. 맞네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LG 두산 LG에 한국 시리즈가 없었거든요. 앞으로 계획대로 간다면 서울시 계획대로 간다면 2년 남았습니다. 네. 2년 안에 해야 되네요. 네. 2년 안에. 네. 야 그러네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네. 2년 안에. 네. 네. 올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승엽 감독은 아마 나름 그 명예 회복 뭐 이런 네. 거 좀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1, 2차전 와일드카드전 끝나고 네. 그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나가. 네. 나가. 네. 아마 이승엽 선수가 그러니까 감독이 선수 시절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처음일 겁니다. 이게 오, 비하인드 스토리 좀 말씀드리면은 잠실구장 구조를 좀 잘 아시면은 이해하실 텐데 네네. 그 잠실구장 공식 인터뷰실이 그 중앙 출입구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2층에 있어요. 2층에 이층 있고 저희 중계석 뒤에 있어요. 네, 1층이 중앙 출입구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끝나고 팬들이 그쪽에 이제 집결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제 양쪽에. 한 맞아, 거죠. 맞아. 그러면은 패장 인터뷰, 승장 인터뷰, 수훈 선수 인터뷰를 다 여기서 하는데 1층 바로 여기에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승엽 감독 패장 인터뷰, 당시 이강철 감독 승장 인터뷰, KT 수훈 선수도 수훈 선수 인터뷰 할 때마다 이 나가가 들리는군요. 예.
너무 바로 앞에 들리겠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갈 때도 이걸 들었겠지만 그렇죠. 이 인터뷰하는 장소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KT 선수들도 좀 당황을 했다고 해요. 그렇겠죠. 예,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팬들이 모여서 그 구호를 외치셨기 때문에 그 직방으로 사실 이게 들린 거죠.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올해는 25 시즌은 아마 이승엽 감독이 칼을 갈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감독은 한국 시리즈로 팀을 이끌었던 박진만 감독, 삼성 감독 이야기를 해 볼 겁니다. 사실은 이제 사실 지난해 큰 기대가 없었어요. 네. 아니,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박주영 감독이 얘기하기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왜요? 네. 왜요? 네.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근데 저는 삼성 구단이 박진만 감독을 선임했을 때 그렸던 그림 중에 상당수는 현실화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박진만 감독이 이군 감독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삼성은 어쨌든 그때 이제 리빌딩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과를 냈어요. 김용웅, 이재현 지금 삼성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럼요. 선수가 됐어요. 명유격수 출신 감독이 좋은 젊은 내야수들을 지금 올려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기대 이상의 성적도 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 구단이 박진만 감독을 1군 사령탑으로 선임했을 때에 기대했던 그림이 뭐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난해 정말 잘했기 때문에 예, 최종 무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또 목표점이 그만큼 높아졌어요. 예. 23 시즌에 8등 했던 팀이에요. 8위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 갔고요. 그리고 그렇기 꽤 때문에. 오랫동안 좀 힘든 시기를 보냈던 맞아요. 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막 코칭 스태프 교체도 있었고 네. 이렇기 때문에 되게 시선이 이렇게 막 나중에는 떨어질 거라고도 예상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상위권에 있을 때도. 네. 근데 끝까지 이 팀을 그 한국 시리즈까지 올려보낸 거는 네. 확실히 이 감독의 능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이게 또 이제 눈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일단 선발 두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작년하고 다르게 네. 최원태랑 후라도 선발 네. 두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제 올해 잘했는데 선발 두 카드가 들어와서 이거는 한국 시리즈 혹은 맞아요. 그 이상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아졌죠. 그러니까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알지만 그렇죠. 그냥 현재 예상되는 전력만 놓고 보면은 삼성의 선발진이 KBO 리그에서 거의 뭐 가장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원테인, 레이에스, 후라도, 최원태. 네. 네. 뭐 누가 말하러 그러겠어요. 네, 이 굉장히 정도면 뭐 압도적이죠. 네, 솔리드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 보이고, 참 감독이 그런 게 있어요. 이 계약 기간이랑 네. 그 결과를 내는 게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계약 마지막 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재계약에 있어서 계약 첫 해 너무 좋은 성적을 냈다가 점점 또 안 좋아져 버리면은 재계약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박진만 감독이 계약 마지막 해에 작년 같은 팀이 성적을 냈다면 무조건 재계약이죠. 맞아, 그렇죠. 네. 작년 성적이었으면. 네. 그러니까 삼성이 좀 어려웠다가 박진만 감독이 계약 마지막 해에 정말 다크호스로 이제 팀이 올라서서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뭐 당연히 재계약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계약 기간이 이렇게 맞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네. 생각한 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데, 이게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충족할 수 있느냐. 네. 사실 이제 삼성도 지난해 준우승은 하긴 했지만 전반기가 끝나고 코칭 스태프를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은 감독이 원해서 한 건 아닐 테고 네. 프론트에서 원해서 아마 이제 그러고 난 성적이 좋아졌단 말이죠. 맞죠. 그리고 준우승까지 했고 그리고 올해는 뭐 최고의 선발 로테이션을 가세시켜줬고, 이건 만약 성적이 안 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네. 대목이라 네. 거죠. 그러니까 3년 계약이 아닌 박진만 감독이 2년 계약을 했다면은 이미 지금 재계약을 네, 했어요. 재계약을 네. 했죠. 올 시즌 끝나고 재계약을 3년 했겠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즌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눈높이가 높아졌다. 그리고 어쨌든 전력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네. 그만큼 기대치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의 이야기를, 박진만 감독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명의 감독, 저는 일단은 이승용 감독 이야기 좀 먼저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감독들이 보통 3년 계약인데 이승용 감독은 2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례적이죠. 올해가 계약의 마지막 해입니다. 네. 네. 당시 이승용 감독이 감독 면접을 볼 때 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에 나는데요.
한번 두 마리 토끼 잡아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라고 하면은 뭐 흔히 프로스포츠에서 성적과 육성 그렇죠. 예, 두 개를 다 해보겠습니다. 이건데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좀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 당장 성적을 내는 것과 육성은. 그런데 이 포부를 실현을 시켜야 네, 저는 뭐 SSG는 냉정히 말했을 때 우승 후보까지 두기엔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승용 감독의 목표인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 가을 야구도 진출하면서 젊은 선수들도 좀 많이 올라서게 만드는 거, 이걸 보여줘야 이게 재계약 조건이 아닐까 싶고 그렇죠. 저희가 앞서서 SSG 구단 얘기를 했는데 여러모로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이 팀이 맞아요. 지금. 예, 최근 뭐 몇 년 동안 감독도 바뀌고, 이군 감독도 바뀌고, 단장도 바뀌고, 코칭 스태프도 맞아요. 바뀌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올해는 좀 대표이사도 바뀌었어요. 맞아요. 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승용 감독이 어떻게 또 중심을 잘 잡고 팀을 이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그동안은 이제 민경삼 대표이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대표이사가 꽤 네. 오랫동안 뭐 SK 시절부터 였다면 이번에 이제 새로운 대표이사가 그 신세계 그룹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색깔을 좀 바꿔가지 않겠느냐, 친정체제로 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가능한 상황인데 어쨌건 이승용 감독이 첫 시즌이었던 24 시즌에는 기대했던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5위 결정전에서 지면서 결국 가을 야구를 맛보지는 못했어요. 네. 네. 그 최초 5위 결정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경기 역전패를 하면서 정말 아쉽게 가을 야구 진입을 못했는데 결국에는 가을 야구도 경험을 하면서 젊은 선수들도 또 많이 올라서야 그러면서 청라 시대에 대한 비전을 좀 보여줘야 그렇죠. 네, 이승용 감독도 다시 또 지휘봉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박지환이라든가 정준재 이런 젊은 선수 좀 키워내긴 했는데 그런 선수들의 이제 꾸준함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뭐 댓글로 나왔지만 토종 선발에 대한 필요성도 맞아요. 지금 분명히 있고요. 네. 토끼가 없어요. 아까 두 두 마리 마리 토끼. 토끼라고 했는데 네. 두 마리 성적과 토끼. 육성을 잡는 두 마리 이스트진이에요. 토끼라고 했는데 이스진이면 토끼가 없다고. 토끼는 빨리 잡아야죠. 두 마리 토끼. 참 뭐 SSG만큼은 아니어도 사실 육성에 제일 진심인 팀은 키움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최초로 시즌이 끝나고 나서 루키 캠프를 간 팀입니다. 루키 캠프. 네, 1년, 그러니까 25년도에 신인이 되는 선수와 현재 신인 선수, 그러니까 네. 24년도 신인, 25년도 신인을 집중적으로 불러 모아서 대만에서 루키 캠프를 캠프. 진행한 키움 히어로즈거든요. 근데 많이 뭐 제가 여기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키움의 지금 바라보는 지점은 25년도 올해는 아니에요. 내년. 네, 26년도입니다. 근데 그만큼 루키 캠프를 했다는 거는 어떻게든 좀 빠르게 젊은 선수들을 잘 육성을 시켜보겠다 이런 다짐인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막 네. 얘기하시는데 홍희 감독이 가장 안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구단의 이 비전에 맞는, 네. 구단의 비전에 맞는. 네, 결과를 내야 되는 시점은 26년도니까. 그렇죠. 네. 성적에 부담은 없다. 네. 네, 성적에 부담 결국에는 없다. 이제 얼마나 젊은 선수들을 많이 올려놓느냐, 잘 성장을 시키느냐가 키라서 어찌 보면 성적에 대한 부담이 좀 적지 않을까? 물론 감독이 되고 나면요 부담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럼요. 네, 결과 내야 돼요. 네. 네,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결과에 대한 부담은 그럼요. 다른 네 감독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2년 연속 최하위죠. 네. 네. 23, 24 시즌. 네. 맞습니다. 물론 뭐 24 시즌도 젊은 선수들에게 선발 기회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줬어요. 네. 개막할 때부터 네. 고졸 신인이 엔트리에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아마 네. 네, 가장 많은 그 기록을 세우지 않았나요? 네, 네, 신인이 가장 맞아요. 개막 엔트리에 가장 많이 가장 많이 들어간. 들었죠. 네. 그랬고 아마 이 흐름은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25시즌에도 키움 히어로즈에서는 정말 젊은 선수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외국인 네. 투수 딱 한 명이에요. 네. 아니, 선발이. 네, 맞습니다. 한 명이에요. 투수는 진짜 젊은 투수는 정말 그렇죠. 원 없이 많이 보는 25시즌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김윤아, 전준표, 손현기, 이재상, 고영우 이런 선수들이 네. 개막전 때 엔트리에 네. 들었었던 선수들이죠. 네. 정현우 선수 뭐 이런 선수는 거의 개막전 엔트리에 들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정현우 선수 오선발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캠프에서. 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김유나 선수가 좀 희망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많은 희망을 보여줘야 됩니다. 키움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정현우 선수가 1번 픽을 받고 데뷔를 하게 되는 가장 기대해 주잖아요. 네. 1번 픽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과연 이제 저 선수가 뭐 분위기상은 다치지만 않으면 로테이션도 저도, 돌 것 같긴 네, 한데. 로테이션.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드래프트 시점으로 좀 시간을 돌려보면은 정현우, 정우주 누굴 선택을 할 것이냐 했는데 그때 이제 정현우 선수한테 기운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실링은 업사이드 뭐 이런 고점은 정우주가 높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현재 모습, 즉시 전력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현우가 더 괜찮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또 왼손의 장점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 선택을 증명해야 될 시기가 왔죠. 네. 앞서 이제 윤세호 기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26년을 이제 도약의 적기로 보고 있는데 안우진 선수가 이제 올해 9월이면 이제 소집 해제가 되는 거죠. 네. 네. 올해 9월에 돌아오는데 물론 이제 선발 투수다 보니까 소집 해제가 된다고 해서 바로 이제 1군에서 던질 확률은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26년을 본다고 하면은 9월에 소집 해제가 되고 네. 그때부터 또 선발 투수로서 빌드업을 하고 그러면 26시즌을 또 잘 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키움이 뭐 어떤 결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키움에 대한 평가는 이 몇 승 몇 패, 몇위 이것보다는 이 과정에 있다고 봐요. 어떤 과정을 보여주느냐, 얼마나 젊은 선수들을 잘 육성하고 있다, 우리가 잘 성장시키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 과정에서 좀 증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저는 3년 연속 최하위 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히어로스 구단은 오너가 없잖아요. 키움이 스폰서잖아요. 네, 그렇죠. 네. 3년 연속 우리 스폰서인데 최하위 성적을 내? 이건 스폰서 쪽에서도 뭔가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22시즌에 키움이 정말 가을 야구에서 약진을 했을 때 그렇죠. 당시 이제 키움 이제 이 증권 이쪽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맞아요. 하거든요. 네. 네. 그때 그랬는데 그 시기를 또 많이 아쉬워할 것 같아요. 이 스폰서 입장에서는. 그럼요. 네. 댓글에 다 그런 얘기 있네요. 텐텐텐에도 재계약은 최초 아닌가? 재계약하는 팀도 문제 아니냐? 텐텐텐에도. 네. 근데 메이저리그에 이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네, 메이저리그 보면은 굳은 리빌딩까지 믿음. 네. 리빌딩용 감독을 하는 그렇죠. 경우가 네, 있긴 있어요.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있어요. 성적을 내야 되는 시기에, 그러니까 컵스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그렇죠. 나요. 그래서 컵스가 계속 리빌딩 하다가 이제 성적 내야 돼 했을 때 그때 이제 매든 감독을 데려왔던 걸로 맞아요. 템파베이에 있던 감독. 매든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네. 결국에는 뭐 108년 저주를 끊긴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리빌딩에 맞는 감독 그리고 성적을 내는데 맞는 감독 이게 좀 나눠져 있긴 합니다. 메이저리그 보면은. 윤석 기자는 가장 재계획이 유력할 감독으로 홍기 감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가장 좀 불투명할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쉽지 않을 것 같다. 누구를 저는 꼽으시겠어요? 이응시옷 이응 감독님이. 왜 이래요? 두 명이나 되잖아요. 제가 한 명이라고 말하진 않았는데. 두 명이라고요. 네. 이응시옷 이응 감독님들이 조금 쉽지 않지 않으실까? 네. 똑같지 않아요? 네, 저랑 의견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응 기억 이응 감독. 네, 맞습니다. 네, 이수님 정확해요. 네, 이수님 정확합니다. 네. 네, 제 의견하고 지금 정확한 거예요. 둘 다? 네. 아, 네, 전 두 분 다. 네, 두 분 다. 네. 두 분 다. 그러니까 지금 5분이시잖아요. 다섯. 네. 그 중에 확실한 거는 이니셜이 두 분이 이게 같이 재계약이 어렵거든요, 진짜. 그렇죠. 감독으로서 재계약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절반 이상만 재계약을 해도 매우 이 감독 입장에서 성공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희가 계약의 마지막 해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나머지 5개 감독도 죄송합니다. 5개 감독도 성적이 안 나면 되게 위험해요. 계약 그쵸. 기간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거를 감독 네. 분들도 제일 잘 알고 맞아요. 있어요. 이거 계약이랑 상관없이 개막하고 막 15연패, 20연패 하면은 다 예, 위험해요. 놓고 나가야 돼요. 네. 가장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안한 하지만 대우를 잘 받는 비정규직이 감독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네. 불안하면서도 대우는 좋지만 정말 불안한 직함이긴 합니다. 그럼요.
NC의 이호준 감독은 뭐 올해 첫 해니까 네, 거기가 제일 큰 안전하죠. 걱정 없고요. 네. 네. 김경문 감독은 이제 작년 중순에 왔으니까 네. 김영 감독은 약간 안전한 것 같습니다. 김태형 감독도 올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계약의 또- 마지막 해는 아닌데 네, 보여줘야 보여줘야 됩니다. 돼요. 자존심 회복하고 싶어 네. 하실 거예요. 네. 중요합니다. 네. 맞아. 이봉호 감독도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러네요. 네. 네. 재계약했고 이강철 감독도 네. 뭐 비교적 성적을 잘 냈고 맞아요. 또 또 가을 야구를 가을 좀 야구 잘했기 꾸준히 때문에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 가을 야구는 가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죠. 가을 야구 5위에 들기도 결코 쉽지 않아요. 아, 맞아요. 네, 다 이걸 목표로 두고 있기 다 때문에. 5위는 뭐 기본으로 5위가 목표이기 때문에 네. 10개 팀 중에 어쨌든 반은 못 가거든요. 네, 그리고 또 몇몇 팀은 5위만으로 또 만족할 수가 만족이 안 없는 되죠. 지금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LG, 삼성 이쪽은 5위가 목표가 아니라 그 더 위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24시즌을 돌아보면요. 네. 승률이 굉장히 다 높아졌어요. 하위권 팀도 네. 지금은 절대 그냥 뭐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키움이 많이 아쉽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키움을 만나는 팀들이 키움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키움이 최하위를 했지만 승률이 4할이 넘었어요. 그죠. 네, 네, 맞아요. 4할 3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리그 흐름을 보면은 이 흐름이 저는 이어질 것 같거든요. 어느 팀도 그냥 이길 수 있는 팀은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시즌 중반 넘어가면은 꼴찌팀 만날 때 3연전 하면은 싹쓸이가 목표였어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구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흐름이 다가오는 시즌도 이어질 것 같고 또 치열한 2025 시즌이 될 것 같아요. 네. 보보소님은 컵스 예를 들면서 그래서 위험하지 않느냐. 네, 키움은 홍희 감독은 26년을 그 얘기도 보려면. 하셨는데 모르죠 그거야. 네, 모르겠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26년에 몇 위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3년 연속 우승 이러고 아니에요 우승? 그냥 우승이 하고 싶은 그렇게 이런 3년 준비한다고 그렇게 뭐 그러니까 그 차이점은 있죠. 예전에 히어로즈는 꾸준히 놀랄만한 선수들이 막 올라왔어요. 맞아요. 네. 김하성 선수가 그러네요. 그랬고 이정우 그렇죠. 선수가 그랬고 김혜성 김혜성 선수가 선수도 그랬어요. 뭐 안우진 선수도 그랬고요. 그랬는데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막 모두를 놀라게 하는 신예 선수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6년도가 좀 물음표가 붙긴 합니다. 네. 정말 지금 팀은 최하위에 있더라도 막 김하성, 이정우, 김혜성, 안우진 선수 같은 선수가 이 선수는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런 희망을 주는 선수가 있다면은 26년도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슈퍼스타가 될 만한 선수 이주영 선수 정도 좀 그렇죠. 외에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키움의 행보가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 타자 2명이죠. 외국인 투수 1명이죠. 그리고 어찌됐건 다른 팀에서 방출된 선수들, 뭐 강진성, 김동엽, 오선진 이런 선수들 영입해서 일단은 꾸리고는 있는데 물론 뭐 장재영 선수 이야기도 해주셨고 박종우 네. 선수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이 선수들이 성장하지 못하면 글쎄요 좋은 성적을 25 시즌에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뭐 26년도 어떻게 네. 될지는 좀 지켜봐. 아니, 투수 하나로 야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런 정말 투수 한 명 뭐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한 명 딱 돌아왔다고 바로 우승하면 그게 되겠어요? 네. 네. 안우진 선수 돌아온다고 바로 우승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모두가 놀랄 만한 도약을 이루는 선수가 한 2-3명 정도는 나와야 맞아. 그렇죠. 26년도에 대한 기대도 커질 수 있다고 저희가 봅니다. 흔히 얘기하는 팬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 이프가 그래도 절반 이상은 터져줘야 이게 네. 좀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듭니다. 네.